사우디카, 카. 안녕하세요. 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요. 장문 실전 편 파트 5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집중할 문장은요. 저번 파트 4 에세이 문단에 있는 도입부에서 발췌한 문장을 태국어로 장문하고 이제 옮겨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분석 문장입니다. 나는 회의에 참석했고 조용히 분위기를 살폈다. 자, 이 문장은요. 두 가지의 관점으로서 접근하는 해석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접근법은요. 문법적 관점으로서의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두 번째 관점으로서의 분석 접근법은요. 의미 활용 맥락적 관점에서의 문장 분석 및 장문입니다. 그러면 분석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회의에 참석했고 조용히 분위기를 살폈다. 이 문장을요, 두 개의 절, A2절, B절로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질문, 절이 무엇일까요? 이 절이라는 것은요, 한 문장의 주체가 되는 주어, 나는, 이 나는 주체를 설명하는 주체의 동작, 상태, 역할 등을 설명하는 서술어가 주어, 서술어 한 세트로 구성된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서술어가 무엇일까요? 자, 주어가 자동사 했다. 주어가 목적어를 타동사 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자동사 이렇게 하나의 문장 성분이 완전히 충족된 것을 하나의 절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절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문장이 되겠죠? 이 절이 문장이 되는 것이고 문장이 이루어져서 한 문단이 되는 것이고 문단을 이루어서 완벽한 작품, 글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어와 서술어가 한 세트로 구성된 이 단위인 절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주어, 타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이렇게 완벽한 문장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주어와 서술부의 하나의 절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절에 의존하지 않아도 하나의 독립된 절로서 제 기능과 의미 전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독립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오던 건데 종속절 그리고 주절, 종속절 기억하시나요? 이제 하나의 절에서 이제 문장 구성 성분이 완벽히 충족되지 않은 절은 절로서의 기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문장의 주체가 되는 주된 기능을 하는 주절에 종속되어서 자신의 의미적 기능을 하는 것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독립절, 종속절 이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도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A절부터 볼게요. 나는 회의에 참석했고를 참석했다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 나는 회의에 목적어 참석했고 동사. 자, 주어 동사 목적어 A절은 문장 구성 성분을 완벽히 충족했기 때문에 독립절로서 기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B절을 보겠습니다. 조용히 목적어를 살펴보았다, 동사했다. 여기에서는 자 주체인 나는이 없네요. 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문장에서 이 주체가 되는 주어가 고정적이거나 아니면 이 주어가 동일 인물로 겹친다면은 이제 뒷 문장의 주어를 생략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이 문장의 B절에는 주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략된 주어도 함께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어가 목적어를 분위기를 살펴보았다, 동사했다. 자, 이 B절 또한 완벽한 문장 성분으로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독립절, 독립절로서 기능이 되죠.
자, 이 A절도 독립절, B절도 독립절이에 그렇다면은 각각의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또 다른 주절에 종속되어서 하나의 인과관계를 구성하지 않죠. 이것을 논리적 종속관계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시간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흐름을 특성을 보이고 있죠. 참석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추후의 분위기를 살펴보았다. 그쵸? 이를 한국어 문법적 관점에서 자 등위 접속 복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문장 나눈 회의에 참석했고 조용히 분위기를 살폈다. 이 문장은요. 첫 번째 관점, 문법적 관점으로서의 접근 분석을 해본 바 등위 접속 복문, 자 등위 접속했다. 그러면 이것을 문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태국어의 문법적 관점으로 한번 태국어로 옮겨서 작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태국어 문법적 관점에서 하나의 독립절을 무엇이라고 명칭할까요? 바로 단문이라고 명칭합니다. 하지만 그 단문의 문장 구성 성분도 주어, 서술어, 독립절 문장 구성 성분과 일치한다. 다만 한국어 문법적 관점에서는 독립절이라고 명칭하고 태국어 문법적 관점에서는 단문이라고 명칭하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어 문장 A절을 먼저 태국어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나는 뭐라고 작문할까요? 찬이라고 옮겨보겠습니다. 이 찬 같은 경우에는 여성 지칭 1인칭 대명사로서 니찬의 줄임말 아닌가요? 왜 폼을 사용하지 않나요? 네, 이 찬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 지칭 대명사로서 기능되는 줄임말이 아니에요. 이 찬 같은 경우에는 자, 문어체 중립적 1인칭 대명사로서 남녀 성별 구분 없이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용될까요? 네, 공식적인 자리 아니면은 이제 에세이, 소설, 노랫말, 가사, 서류, 문서 작성 등 문어체로서 표현을 할 때 이 중립적인 1인칭 대명사 찬을 대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 같은 경우에는 젠더적 관점에서의 중립적 표현이라고도 칭할 수가 있어요. 네, 태국어는 이래가지고 다양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볼게요. 자, 찬, 나는 자, 카오루함이 왔습니다.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 하지만 태국어는 문장 순서가 주어, 동사, 목적어이죠. 이것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사부터 찝어내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동사를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참석했고를 참석했다로 일단 보겠습니다. 자, 참석하다는 어떻게 태국어로 표현을 할까요? 자, 카오루원입니다. 이 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타동사로서 입장하다. 루암 같은 경우에도 타동사로서 협력하다,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카오라는 타동사와 루암이라는 타동사가 결합이 돼서 결합 동사로서 참석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카오루음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다라는 동사적 기능을 하고 있고 이는 문어체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석하다까지가 이제 작문이 되었죠. 근데 여기에서 구어체로 참석하다를 구어체로 변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구어체는요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제 편안하게 좀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는 방식이에요.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은 것을 구어체라고 하는데 이 카오루함 참석하다를요 구어체로 표현을 하려면 정말 간단해요. 그냥 빠이 가다라는 이동동사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어체로서는 자 빠이 이제 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문어체, 구어체. 그리고 이제 자동사 같은 경우는 난다, 가다처럼 이제 목적어의 수식을 받지 않아도 홀로 제 기능을 하고 자신의 의미적 전달을 할 수 있지만 이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어의 수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오루엄 뒤에 이제 타동사 뒤에는 무조건 반드시 목적어
와야 됩니다. 이 목적어는요, 품사로서 명사만이 위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자, 이거에서는요, 볼게요. 자, 카오, 타동사 1, 루엉, 타동사 2, 자, 구문, 동사 구문이 되어서 카루엄이 되었고, 자, 여기에서 프라총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사예요. 자, 자동사 1입니다. 자동사란 그쵸 홀로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춤은 회의하다라는 동작 행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하다라고 이제 동사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문법적으로 엉망인 거 아니에요?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타동사 참석하다가 있는데 이 프라춤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회의하다라는 동작을 묘사하는 것이잖아요.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직역하면은 나는 참석하다 그리고 회의하다라고 문장 구성에 번역이 되지 않아요. 라고 이제 우리 의문을 가져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좀 재미있는 문법적 기능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가 있고 주어 자리 그리고 카루엄 같은 경우에는 자, 타동사 자리,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된다. 목적어는 품사로서 명사만이 올 수가 있다. 근데 회의하다라는 것은 동사적 기능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타동사와 자동사가 결합이 되었을 시에 이 프라춤이 나 목적어야 하고 목적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된 명사구로 이것이 변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프라춤 자체는 동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구문에서는 자동화된 명사구로서 기능이 되기 때문에 회의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루엄 프라춤이라고 하면 회의에 참석하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장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문법적인 성분으로 보았을 때는 이 프라춤이 완벽한 명사적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카루엄은 문어체, 이 프라춤 같은 경우에 자동사로서 완벽한 명사 형태를 갖지 않고 자동화된 명사구로서 기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격식체, 중립적인 문어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루엄 프라춤은 회의에 참석하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제 구어체로서는 빠이 프라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가다라고 또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회의에 가다 구어체, 회의에 참석하다 문어체. 그런데 카루엄의 프라춤이 자동사로 자동화된 명사 구로서 기능이 되면은 중립적인 문어체. 나는 회의에 참석하다라는 중립적인 문어체를 완벽한 격식체인 문어체로 이제 장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문장 성분인 이 프라춤 같은 경우를 명사화시켜서 그 행위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회의하다라는 행위를 개념화시킬 수 있는 회의라고 명사화 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자동사 회의하다를 회의라는 명사로 명사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뒤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뒤에 프라춤이라는 회의하다라는 앞에 깐이라는 명사화 접두사를 전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깐 프라춤이라고 결합을 시켰어요. 이제 이 깐 같은 명사와 접두사는요, 동사의 앞에 전치되어서 이 동사적 행위 묘사를 개념화시키는 명사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추상 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명사 깐빠라 총문. 자, 명사화 접두사가 앞에 전치됨으로써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라는 명사로 변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찬 카루원 깐빠라 총이라고 하면은
회의를 하는데 참석하다, 회의 중에 참석하다, 회의에 참석하다라는 문어체 정말로 격식된 격식체로서 장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깜프라춤 앞에 회의를 하는 맥락 속의 공간을 좀 더 표현을 하고 강조를 시켜주려면 자, 전치사 나이를 앞에 전치시켜줘서 이 문장을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깜프라춤이라고 하면은 회의를 하는데 참석을 하다라고 좀 더 완벽한 문장 형식으로 장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격식 있는 문어체이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정말 격식 있는 문어체 참 카오루암 나이 깜프라춤 같은 경우에는 나는 회의를 하는데 참석하다라고 이렇게 문어체로 장문을 할 수 있다. 그럼 아래 B절을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B절을 보겠습니다. 자, B절 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어 문장에서는 이제 B절에 나는이라는 주체가 생략이 되었지만 한국어를 태국어로 옮겨서 쓰는 연습을 하는 장문을 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찬을 주어를 생략하지 말고 넣어서 장문을 해볼게요. 자, 찬 그리고 우리 동사부터 집어내야 돼요.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목적어 살펴보았다는 동사이죠.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요. 자, 이것을 이제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문어체적 성격을 강조해서 표현을 하려면 동사 쌍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쌍깨 같은 경우에는요, 관찰하다, 상황을 파악하다라는 문어체적 성격이 강한 동사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고 편하게 좀 구어체로 표현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동사 조합편 배웠죠? 는, 자, 걷다라는 이동동사, 마라는 오다라는 방향동사, 루라는 보다라는 감각동사. 이 동사, 세 개의 동사가 하나의 동사 구문으로 결합이 되었어요. 동사 구문으로 결합이 됐다. 그렇다면 이거는 걸어와서 보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고 이는 조금 생동감 있게 살펴보다라고 또 의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마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이제 이 분위기를 목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장문을 할 때 이 문장의 흐름과 맥락을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장문을 하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분위기를 이라는 것은 어떠한 맥락적 성격이 여기에서의 분위기라는 것은요, 어떠한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 간에 흐르는 그 흐름, 그런 공기, 그렇죠. 분위기 속 그 분위기 정서적 성격이 조금 강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떠한지 그 분위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성격, 감정적인 그런 성격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맥락을 표현하려면 만약이라는 분위기라는 동사를 옮겨서 장문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정서적인 그 흐름을 나타낼 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문장의 맥락을요, 사람들 속에서 흐르는 그런 정적, 공간, 뭐 공기 흐름, 이런 정서적인 표현보다는 어떠한 사건, 상황, 사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찰하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면은요, 이 만약가 대신 사탄약간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사탄약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라는 좀 분석적 객관적인 사건
사건,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좀 강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탕나깐이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까지 한번 볼게요. 구어체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구어체로서 나는 분위기를 살펴보았다를 하려면 창, 르마루 바냐깐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좀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로 표현을 하려면요, 조금 객관적이고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중립적이고 감정이 묘사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찬상깨 만약간 의와 찬상깨 사탕나간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용히가 나옵니다. 조용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문장을 꾸며주는 수식어란 말이에요. 이를 부사구, 부사라고 표현합니다. 태국어에서는요, 이 조용히라는 부사를 표현을 하려면은 하나의 형용사를 부사화 시켜야 돼요. 자, 형용사를 부사화 시킨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 조용히 같은 경우는요, 형용사예요. 이 조용히를 형용사로 표현을 하려면 조용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조용히의 형용사 버전은 조용하다예요. 그쵸? 이 조용하다라는 거는 상태를 설명하는 상태 동작입니다. 근데 이 동사는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고, 이제 이 조용하다라는 거는 그 상태를 설명하는 상태 동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바로 형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태국어로 조용하다는 잉압이에요. 잉압 뒤에 잉압이 있죠. 잉압이라는 조용하다 앞에 이제 부사화 접두사인 양을 전체시켜줍니다. 그래서 양과 이압을 결합시켜주면 양이압이라는 조용하게 조용히라는 부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구로서 이 문장을 뒤에서 꾸며주는 수식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는 태국어에서는 양이야이라고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살금살금 가볍게 살금살금 천천히 조용하게 라고 또 구어체로 또 변환을 시키려면 바오바오, 르마루 바오바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바오바오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가볍게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이거를 부사적 시점에서 이제 상태를 설명을 할 때는 살금살금이라고 의역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 재밌습니다. 태국어가. 그쵸? 그래서 이제 이 A절과 B절을 한번 우리가 구어체, 문어체로 나눠서 작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자, 우리는 이 등위 접속 복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나는 회의에 참석했고 조용히 분위기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문장에서는 뭐뭐하고 라는 연결 어미가 이 하나의 두 A절과 B절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회의에 참석했고 조용히 분위기를 살펴보았다는 하나의 대등한 주의로서 병렬 나열된 구조로 시간 흐름을 나타내는 등위 접속 복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태국어에서는요, 이제 이 고라는 연결 접속사를 이제 렉라는 접속사, 그리고 이거 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라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라는 접속사를 단문ฉัน เข้าร่วมประชุม หรือว่าฉันจะเข้าร่วมรายการประชุม 하고 ฉันสังเกตบรรยากาศอย่าง잉압이라는 하나의 단문과 단문을 이어주는 중간에 렉을 한번 껴놓아 봅시다. 그러면 이 단문과 단문이 접속사인 렉과 연결이 되었어요. 이것을 한국어로는 등위 접속 복문이라고 하지만 태국어의 문법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보았을 때는 중문이라고 합니다. 네, 단문의 연결된 건 중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중문이 이제 하나의 주절에
이제 종속되어서 복합적인 절이 일어나면 그것을 복합절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복합절을 한번 볼 것인데, 자, 여기에서 그래서 중문이 탄생을 하였다. 근데 여기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절의 화자인 창과 B절의 찬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좀 매끄럽게 문장을 더 좀 수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찬 같은 경우를 이제 이렇게 빼줍니다. 이 찬, B절의 찬을 빼줘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매끄럽게 중복되지 않게 나는 이제 회의를 하는데 참석했고 조용히 이 분위기를 살펴보았다, 상황을 분석해 보았다, 상황을 관찰해 보았다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 파트 5에서는요. 자, 등위 접속 복문, 중문 형태로서 자, 접속 연결사,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장문을 하는 자, 문법적 관점에서 장문을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똑같은 문장인 나는 회의에 참석했고 조용히 분위기를 살폈다라는 이 똑같은 한국어 문장을 의미적, 활용적 맥락 선상에서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또 다른 구조로 이 문장을 의미 중심, 기능 중심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해서 장문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 파트 다음 시간편도 기대해 주세요. 같이 계속해서 장문 시간 이어나가겠습니다. 짜 빨간.